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남양주에 사는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 1년 되었고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다가 이혼 후 지금까지 친정 부모님께 신세지고 있어요. 이혼하는 부부가 좋게 좋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사랑해서 헤어지는 말도 있다지만 이혼하는 부부는 각자 본인만의 상처가 다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혼이 많으니 남 얘기하듯 이혼을 쉽게 얘기한다지만 막상 자기 일이 아니니 쉽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혼해보니 함부로 남에게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자식이 있으니 참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남의 가정사에 충고나 조언,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 일이 되어보면 그 충고나 조언이 얼마나 어줍잖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제가 이혼할 때 오히려 저를 원인 제공자라고 탓했던 제 시모 역시 그랬거든요. 저는 28살에 결혼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나이죠.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에요. 결혼 당시 남편 회사 위치 때문에 지방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저는 자연스레 경력 단절이 되었고 원래 관심이 있던 다른 분야로 방향을 틀어 프리랜서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이혼한 지금은 수입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만 그때만 해도 수입이 남편에 비해 2분의 1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불규칙했었어요. 그런 제가 혹시 기죽을까봐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신도시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은 전 남편이 된 사람이지만 편의상 남편으로 칭할게요.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만 해도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짜증을 잘 내지 않고 나무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게 남편 잘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성실하다고요. 그런 남자 별로 없다면서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참모습은 연애할 때가 아니라 같이 살 때 나오는 거죠. 저희는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냥 딱히 사이가 나쁠 것도 없었고요. 둘 다 워낙 독립적인 마인드가 강해 서로 사생활은 존중해주는 편이었어요. 결혼 3년이 지나도 남편에게 여전히 설레고 외모가 흔하다기보단 출중한 편에 속해서 여전히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남편이 표현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다정할 땐 다정했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지방에 살면서 프리로 하던 일이 많이 줄어들어 수입이 많이 없었던 터라 남편에게 거의 경제를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1년까지는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안 되길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좋아 빨리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자주 다퉜어요. 병원을 가더라도 남편의 협조가 필요한데 남편은 거부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거의 매일 조르고 보챘고요. 여보, 임신 안 되는 게 혹시 우리 둘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알려면 병원은 같이 가봐야 해. 자연임신 2년 동안 시도해도 안 되면 난임 검사해보는 게 좋다잖아. 당신만 협조하면 되는데 뭐가 싫어서 병원을 안 가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불임이라는 거야. 그냥 좀 더 시도해보자. 1년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는 걸로 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남편은 아이를 갖는 거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급한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부부 사이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든달까요?
이런 게 여자의 촉이라는 건지 뭔지. 그렇게 다정하고 잘해주던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도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오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래 그래 라며 눈도 안 바라보고 대충 대답으로 마무리 짓기 일쑤였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항상 팔베개를 해주던 사람이 침대에 누우면 등부터 돌리고 밤새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더니 안 그럴 것 같던 남편도 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권태기가 온 건가 하며 자책도 해보고 제 외모에 신경도 쓰며 나름 노력했어요. 아이 같자고 잔소리하고 보채는 것도 그만두었고요. 그래도 가끔 서로 웃으며 지내는 시간도 있었기에 마음 아프지만 그냥저냥 하루하루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졌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건 남편이 회사에서 부서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간 시점부터였습니다. 부서 이동 전에는 항상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술자리도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이지 거의 퇴근하면 집으로 일찍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이동 후부터 점심때 가끔 오던 남편 전화도 없어지고 저녁 먹고 술 한 잔 곁들여서 먹고 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전 부서 이동했으니 바쁘기도 하고 새로 적응하느라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녁을 안 먹고 오는 날은 정시에 퇴근해서 같이 저녁 먹고 동네를 걷는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걸으면서 저에게 같은 부서 미혼 여직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 여직원 한 명이 들어왔는데 나이도 어린데 아주 똘똘하더라고. 주위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 안 하나 봐. 비혼주의래. 아참, 그 직원 부모님이 식당을 하는데 맛집이라 아주 잘 되나 봐. 우리도 한번 가서 먹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러려니 했어요. 같은 부서 팀원이니 이야기 하나보다 했는데 좀 지나서 또 그 여직원 남동생이 축구선수라는 둥, 축구선수라 집에서 동생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는 둥, 그 여직원 이야기를 자꾸 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린 여직원 회사에서 맨날 보니까 설레냐? 왜 자꾸 나한테 그 여직원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관심도 없는데? 이랬더니 뜨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부터도 여자 문제는 전혀 없던 남편이고 술을 좋아하는 해도 미친 듯이 퍼마시거나 자주 마시거나 하진 않아서 여자 문제로는 큰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가끔 지나가는 말로 그 여직원 얘기를 하는데 괜히 남편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제 입장에선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여직원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집에 와서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한다는 눈치를 챈 건지 어째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나 보다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니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그 여자한테 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에 초기 단계였던 거죠. 퇴근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에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저절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 남편은 회식이 잦아져서 누구랑 먹냐고 하면 항상 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물론 단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남자 둘, 여자 둘 이런 식이고 이런 자리에 새벽까지 놀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나마 전에는 상사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라 좀 늦어도 이해했는데 굳이 끼지 않아도 될 나이도 어린 직원들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새벽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자리에 끼는 거 자체가 주접 아닌가요? 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자꾸 회식한다는 핑계로 직원들하고 사적으로 어울리는데
뭐 저녁 먹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늦게까지 술 먹는 거 나 이제 이해 못해. 앞으로 12시 넘기면 외박하는 걸로 간주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남편은 그 여자가 낀 술자리에서 놀다가 딱 11시 57분에 귀가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12시 전에 들어왔으니까 외박 아니지?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녁밥을 먹고 오거나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많고 그 여직원 이야기도 대놓고 자주 하는 거 보니 만남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의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항상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까지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통금 시간은 지켰더라고요. 저는 이 지경이 되도록 술을 퍼먹는 남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분명 2시간 전쯤 통화할 때 멀쩡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는데 2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퍼먹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으니 기회가 이때다 싶어 일단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블랙박스에 녹화된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저하게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해왔는데 오늘 건 차마 삭제를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블랙박스 하나만으로도 상간녀 소송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외도의 증거가 남겨져 있었어요. 저는 오늘 남편이 만취한 상태가 된 이유를 알기 위해 마지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게 하고 웬 젊은 년과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꽁냥꽁냥대며 집까지 왔더군요. 목소리만 들렸지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년이 헛고인 소리로 어디 가서 쉬었다 가자고 하니 남편이 와이프가 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는 둥 나도 가기 싫다는 둥 아주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집에 도착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에도 다시 차에 타서는 방금 헤어진 그 여자에게 잘 들어갔어? 아우 나도 집에 막 들어갔다. 들어가기 싫어. 우리 이쁜이랑 같이 밤 보내고 싶은데. 이런 개소리를 하며 전화통화를 하더니 제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듯 한숨을 깊게 쉬고는 휘적휘적 걸어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바람이 맞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 두 인간을 가만두지 않으리라고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죠. 더 이상 빈 껍데기만 집에 들어오는 인간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신랑에게만 증거 보여주고 합의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빠지는 외모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 저 좋다는 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력이 뒤처지는 여자도 아니었고요. 남편 때문에 직업 방향을 전환하느라 결혼 후에는 수입은 좀 적어졌지만 저도 어느 정도 월급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런 제가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하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 절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수할 심산이었죠.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건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남편 외도 증거 모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하는 걸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어요. 패턴 여는 걸 유심히 보았다가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에 있는 그 여자와의 기록도 모두 빼내었죠. 예상대로 그녀는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그 어리고 예쁜 여직원이더군요.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회사 직장 동료가 나누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핸드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봐요. 바보인지 둔한 건지 핸드폰 갤러리에는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가득했고요.
그야말로 외도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이 캡처된 게 있길래 봤는데 아마 그년이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말하는 사이에 캡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년이 상체를 벗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보일락말락하게 가린 사진도 있고 아예 가슴 부위를 다 노출시키고 찍은 사진까지 아주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남편은 바람만은 안 피우는 사람이라 믿었거든요. 아무리 저한테 섭섭하게 해도 가정적인 사람이라 믿고 참았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어요. 저한테 남편의 바람은 가십이고 남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병신이죠.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너무 변한 남편인데 변한 이유를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으니까요. 이미 이혼은 결심했으니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인의 파탄이 남편에게 있다는 외도 증거를 더 모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티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모으는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저에게는 철저하게 가식을 떨더군요. 매일 그 모습을 봐야 하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은 날이 왔나 싶어 조만간 이혼 요구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있었지만 막상 이혼 얘기를 하려고 하니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제가 그 사람들을 캐낼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직장 문제와 집 문제를 혼자 조금씩 정리하며 혼자 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놈은 대놓고 외박을 하고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을 내고 버젓이 저와 있으면서도 상간녀와 문자를 하는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내일 친구들하고 하루 가평 가기로 했어. 당신도 친정이나 다녀오지 그래? 갑자기 무슨 가평?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간다는 거야? 야, 여행 하루 가는 것도 너한테 미리미리 다 보고해야 하냐? 진짜 질린다. 암튼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던 남편이 쌀쌀맞은 목소리로 야라고 한 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로도 주말마다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때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평을 친구들하고 갔겠습니까? 당연히 바람 피우는 그년이랑 갔겠죠. 외박할 때는 뭐 그 여잔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을 거고요. 이제는 아주 막 나가는구나 싶어 저는 슬슬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는데 남편은 그날도 역시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대놓고 만나고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꼬장 좀 부려보고 싶었죠. 제가 여러 번 전화하니 한 번 받긴 하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안 들어오는 거야? 대체 이 시간까지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혹시 요즘 계속 외박하는 거 혹시 바람 피우니? 제 말에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당신 말고 딴 여자를 만나? 당신 날 그렇게 못 믿는 거야? 나 지금 어머니 댁이야. 아까 오후에 전화 왔는데 아프시다잖아. 그래서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어. 온 김에 나 여기서 하루 자고 갈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지금은 괜찮아지셨으니까 전화할 필요도 없어. 이러길래 어머니 댁이라고? 그래, 잘 됐네. 내가 지금 갈게. 사실은 마침 드릴 말씀도 있었어. 남편 놈이 시댁에 있다는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거짓말인 거 눈 감고 들어도 다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갈 테니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딱 있어라. 30분이면 가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아니 오지 말라니까. 여기 뭐하러 와. 지금 괜찮으시다니까. 당신 갑자기 오면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
평소에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왜 온다는 거야? 절대 오지 마, 당신. 알았지? 저를 굳고 말리는 남편 말을 들으니 확실한 촉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내 사정이니까 당신 걱정이나 해. 30분이면 도착하니까 기다려. 나 이미 집에서 나왔고 가는 중이니까 너 거기 없으면 알아서 해라. 저는 출발하면서 남편에게 윽박지르며 말했고 얼마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 그이 여기 있어요? 자기 말로는 부모님 집에 있다는데 지금 여기 없죠? 혹시 오늘 왔다가 나간 건 아니고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아니 얘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오긴 어딜 와? 네 남편이 너 없이 우리 집에 오는 애니? 무슨 일인데 그래? 일단 들어와 앉아서 얘기하자.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아버지는 잘 준비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저 때문에 두 분 다 놀란 눈치셨고요. 무슨 일인지 말하라는 어머니 말에 저는 남편이 오면 말하겠다 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남편이 다급하게 번호키를 누르며 들어오더라고요. 꼴을 보니 어디서 있다가 왔는지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왔더군요. 남편은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까지 헐떡거리며 당신 여기 왜 와?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한 거 아니지? 이러길래 왜?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말했을까 봐 걱정되냐? 너 지금 어디 있다가 오냐? 내가 도착한 데 벌써 30분 전인데 너네 부모님 댁이 아니라 부모님 댁 근처에도 없었으면서 나한테 거짓말했냐? 제가 따지니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머리까지 나빠서 저런 잔머리도 없는 인간이 무슨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내가 다 알고 있어. 말해볼까? 당신 회사에 오피스 와이프 있잖아. 너 여자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네 입으로 처음부터 술술 불었잖아. 맨날 그년 얘기하고. 기억 안 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연히 발뺌하더라고요.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무슨 여자가 있다 그래? 당신이 봤어? 증거 있냐고.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남아있는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더러 미쳤냐며 잡아떼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멍충아, 그렇게 잡아뗄 거면 흔적이라도 남기지 말던가.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니면서 모를 거라 생각했냐? 네 회사에서도 니들 둘만 모를 거라 생각하지? 주위 사람들은 너네 둘 다 이상한 거 벌써 다 눈치챘을 거다. 당신 대체 뭘 보고 그런 소리라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없어. 이러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줬습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의 영상통화 장면을 재생했더니 낯뜨거운 장면이 부모님 앞에서 보이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제 핸드폰을 손에서 낚아채갔습니다.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아 제 폰을 들고 영상을 끄는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풀스윙해서 때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고 남편 놈은 무방비 상태로 제 주먹에 얻어맞고 나서는 얼굴을 움켜쥐고 아프다면서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아프냐? 여자한테 한 대 맞은 게 아파? 나는 어떻겠니? 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긴 거였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얼굴을 때려? 응?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시댁에서 시부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남편을 때려?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는데 솔직히 그 정도 노인네 제 힘으로 한번 밀어버리면 됩니다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더군요. 옆에서 시아버지도 놀라셨는지 이 사람아 뭐하는 짓이야? 일단 애들 말 좀 들어봅시다. 이거 놓고 얘기해야지. 어허이 참. 아버지가 겨우 뜯어 말리셔서 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냈는데
저는 시부모님이 아들이 잘못한 걸 듣고도 저렇게 제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회사 어린 년이랑 바람났어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증거도 다 있다고요. 자, 보세요. 저는 사진이랑 메시지 내용, 녹음 파일까지 전부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래도 어머니 아들 편 드실 거예요? 어린 년이랑 바람난 이 인간 편만 드실 거냐고요?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한눈 팔 수 있는 거다. 남자인데 가끔 다른 여자 호기심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때마다 너는 이 난리를 칠 거니?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어? 네가 이해심이 많고 네 남편한테 잘해야 남편도 집에 잘 들어오는 거야. 네가 독하게 구니까 남자가 밖으로 떠도는 거야.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다 여자 탓이야. 네 남편 바람 피운 거 탓하기 전에 너를 탓해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오히려 제 잘못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대체 여자가 잘해야 남자가 집에 안착한다는 그 이상한 논리는 뭔지 어이가 없는 와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얼마 전 등산을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자주 가는 산에서 제 시아버지가 여자랑 다니고 있는 걸 봤다고 한 일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긴 일이었는데 생각하니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어쨌든 그걸 본 친구도 뭔가 두 사람 분위기가 이상해서 말해준 거니까요. 어머니의 호통에 너무 화가 나 뭐라도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 어머니는 남자는 한 번쯤 한눈 팔아도 되고 여자 가끔 만나도 되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참고 넘어가 주셨나 봐요? 아버지도 그래서 당당하게 여자 만나고 다니시는 거죠? 이 집안은 그렇게 보고 배웠나 보네요. 제 말이 맞나요? 제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아버지가 어디서 누굴 만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적 없다. 옆에 있는 아버지를 보니 황당한 듯한 얼굴이셨는데 뭐라 변명도 안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아버지 얼굴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버지 요즘에 산에 자주 다니시잖아요. 거기 혼자 안 가고 여자랑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어머니가 알아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산에 간 적 없잖아요? 맞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너 이년, 왜 우리 집이 힘든가 했더니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런 거구나? 지 남편 하나 못 챙겨서 바람 피우게 하더니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모함해? 이러시면서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달려드시더군요. 남편이 막아서더니 빨리 나가라고 하길래 남편에게 확실히 못 박아두었습니다. 야,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 집 우리 아빠가 해준 내 집이야. 네 집은 전부 빼서 여기로 보낼 테니까 이혼 소장 오면 잘 보고 출석이나 잘해. 아, 그리고 나한테 위자료 미리 준비해놔라. 괜히 머리 쓰면서 못 준다 어쩐다 빼돌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통장까지 압류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알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술 먹고 미쳐가지고 한 번 홀린 거야. 내가 다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제발 용서해 주라. 이러면서 비는 겁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니 태세 전환이 이렇게 빠르더군요. 무릎 꿇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 모면하고 싶어 선택한 제스처인 거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알지? 그래, 끝까지 너 잘났다고만 했으면 내가 더 억울할 뻔했다. 그래도 무릎은 한 번 꿇었으니 나도 이제 그만할게.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 식구들한테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송 기간 중 내 집에서 지내면서 그년을 만나는 꼴을 보기 싫어서 현관 비밀번호 바꾸고 남편 짐을 모두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놈은 제가 지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날 집에서 내쫓냐? 그게 네 집이야? 나도 같이 살면서 돈 벌어서 너한테 갖다 바쳤어. 알아?
근데 뭐 위자료 달라고? 난 못 줘.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러길래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하기 전에 그년이랑 먼저 정리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근데 가정 버리고 와이프 버린 거는 너야. 내가 해준 밥 처먹고 내가 빨아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년이랑 같이 만나 자고 다니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쫓겨난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야. 남편을 내쫓고 집 정리하면서 저도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게 밖으로 나오는지 울고 못 먹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결심을 했고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집에 발걸음 할 일 없을 테니 이제는 시모한테 전화 와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하루 종일 계속 전화를 하길래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는지 드러나 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뭐 들으나 마나 자기 아들 감싸는 얘기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다른 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너 혹시 지난번에 네 친구가 봤다는 거 말이다. 네 시아버지 만나는 여자 혹시 너 알고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아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저도 친구한테 듣기만 한 건데요. 왜요? 아니, 내가 가만 보니 네 시아버지가 요새 수상해서 그래. 자꾸 돈도 쓰고 며칠 전에는 외박까지 했지 뭐니. 근데 네 친구가 여자랑 있다는 걸 봤다는 말이 생각나서 혹시나 해서 그런다. 저도 그 이상은 몰라요. 어머니 남편이니 알아서 하셔요. 아버님도 남자인데 가끔은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하셔야 아버님도 집에 정을 붙이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하고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니? 내가 너한테 말한 거랑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같다고 생각해? 이러시길래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저 그 말 들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 있나 생각했어요. 이제 제 입장이 좀 이해가 가세요? 어머니 아들이라고 그렇게 감싸신 거잖아요. 그런 어머니 편을 제가 어떻게 들겠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통화하고 얼마 후였어요. 남편 놈이 연락도 없이 집에 헐레벌떡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참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 우리 부모님까지 이혼시킬 작정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남의 부모 부부 사이를 파탄내는 거야? 당신 이간질에 우리 부모님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고? 그게 왜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 부모 일을 왜 나한테 따지고 그러냐? 너는 너 앞가림이나 잘해. 전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 여자 생긴 거 아니냐 말한 것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여자가 생긴 것뿐 아니라 딴 살림까지 차렸다는 말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네가 아버지 닮아서 여자 좋아하는 거구나? 피는 못 속이네. 너도 그냥 그년이랑 살림까지 차리지 그러냐? 이혼하는 마당에 그놈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든 살림을 차리든 이제 무슨 상관이겠어요? 당장 나가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쯤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나 할 말도 없는데 참 끈질기다 싶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위자료 판결받고 남편과 남남이 되면 남편 놈 부모와도 남남이 되는 거니 저는 더 이상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긴 또 오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제 이혼도 마무리될 거고요.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네 아버지 말이다. 네 말대로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맞더구나. 지금은 아예 집을 나갔지 뭐니. 너 아니었으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속고 살 뻔했다. 고맙다. 이러시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시모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상황도 좀 우습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고맙다고 굳이 찾아와서 이러세요. 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얘기한 거 아닌데요.
저 더 이상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 불편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너 정말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살아볼 생각은 없는 거니? 내가 지난번에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건 그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이놈이 내 아들이다 보니 포기가 안 되는구나. 내가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응? 이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이 어머니라 부르는 거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놀아났다는 거 알 때 어머니 기분 어떠셨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밉고 그런 거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같으면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온 사람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이혼한다 그러시던데 어머니 본인도 용납 안 되는 거 저한테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죠.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남편놈 엄마에게 단호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 이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는지. 자식 일이다 보니 포기가 안 되셔서 그러는 건 이해해보려 했지만 본인도 저처럼 똑같이 남편한테 당했으면서 용서하고 살란 소리를 어쩜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놈 엄마는 그 뒤 전화로도 몇 번을 연락해서는 저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부 인연은 2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끝으로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아, 궁금해하시겠지만 남편과 바람난 여직원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회사 로비에 대문짝만하게 남편과 영상통화하던 그년의 발가벗은 상체 사진을 붙여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위를 낮춰 복수해줬습니다. 당연히 회사 인사부서에 알린 것은 물론이고요. 남편놈의 회사 단톡방에 그년과 나누었던 낯뜨거운 대화 캡처한 것을 전부 뿌렸습니다. 이건 지인 찬스를 좀 썼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도 제가 친분이 좀 있는지라 이 불륜 사건 때문에 다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를 단톡방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사진만 뿌리고 단톡방에서 나왔는데 아마 한동안은 그 사진이 박제돼서 회사 직원들 사이에 선전지처럼 떠돌겠죠? 그 정도만 해도 조금은 분풀이가 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장을 보냈는데 그년이 뻔뻔하게도 연락이 와서는 합의를 해달라고 하네요. 얼마를 주면 소 취하해 줄 거냐 하길래 5천만 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년이 너무 많다네요. 그거 안 줄 거면 나는 소 취하 안 할 거라고 너한테 빨간 줄 하나 그어줄 거라고 했더니 3,500에 합의해주면 안 되겠냐 사정사정하대요. 제가 그깟 돈 받자고 소송했겠습니까? 그년 어디 가서 다시는 유부남한테 꼬리치지 않게 혼내주려고 그런 거죠. 저 합의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위자료 얼마가 나오든 소송을 통해 받아낼 작정입니다. 남편 놈은 회사에서 한직으로 발령이나 지방에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그런 놈 두고 내가 남편 복은 있다, 잘생겼고 아직도 설렌다 어쩐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이제 눈물도 안 나네요. 그런 놈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마음고생한 것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안 생긴 것도 조상의 도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위 멋지다 자랑스럽다 하던 친정 부모님 생각하면 저는 씩씩한 척 한다고 하지만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님께 이혼한다 했을 때 말없이 제 등만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속이 어떠셨을지.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나중에 들으니 시부모님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람피운 남편 놈 잘못 철저히 응징하고 이혼했는데 시어머니는 바보같이 소송도 안 하고 시아버지와 합의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서로 각자 살자면서 황혼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재산은 나눠줬겠죠.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떠받들며 사신 양반이 결국은 쥐꼬리만한 재산 조금 받고 이혼을 해주다니 시모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어머니는 그전에도 시아버지의 외도로 마음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들었어요.
그 나이까지 여자를 만나는데 노력을 쏘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과연 어머니 한 분한테만 만족을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시어머니는 저한테 와서 아들과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라고 사정했는데 결국 본인은 당신 잘못도 아닌데 이혼을 당하신 입장이 돼버렸네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남편 외도 시월드의 만행 또는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하신 분들도 아마 있겠죠? 이혼하고 나니 저는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인생 조언한답시고 이혼해라 마라 함부로 조언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조언이랍시고 한 말이 상대방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바쁘게 살아야 할 듯 합니다. 제 이혼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무더운 여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